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무기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불곰 사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T80U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실 줄 몰랐었거든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댓글 중에 이 기회에 우리가 운용하는 러시아제 장비를 좀 소개해달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러시아제 무기들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불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불곰 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일단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총 2차에 걸쳐 실시되었죠. 이 불곰 사업이. 그중 1차 사업은 1995년부터 98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한번 IMF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2억 1천만 달러어치 러시아 무기를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1차 사업의 도입 무기들이 뭐냐면은 T-80U 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차 33대, 메티스-M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기, 이글라 견착식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기였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요 4종류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원래는 뭐였냐면 한 10종류 이상의 다양한 무기들을 시험용 샘플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왜 기술 습득용으로 하려고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싫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거부했다고. 야, 이거 뭐야? 좀 제대로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10종류. 야, 이건 우리가 노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무기로 압축해서 좀 규모 있게 들여온다라고 해서 이 4가지로 이제 압축을 한 거고, 사실 도입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방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 야, 이거 짐덩어리다. 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뭐예요? 미국제였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러시아제 무기체계가 들어오니까 이거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적당히 운용하다가 이 눈치 봐서 그냥 퇴역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러시아제 무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 있죠. 헤헤, 들어오기만 해봐, 야무지게 뜯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다렸다, 그런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국방부 입장에서는 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기였지만, 이 무기들이 들어왔는데 차후 이 무기들은 우리나라 무기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무기들은 엄청난 감동까지 줬어요. 특히 육군하고 국방부가요, 이거 운용해보고요, 이 전차하고 장갑차 운용해보고 성능에 진짜 크나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거 100단위로 수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 러시아제 전차하고 장갑차로 구성된 완편된 한 개 전차 여단을 창설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구성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딴지가 들어오죠. 일단 미국이 딴지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야, 이거 이렇게 너네가 만약에 러시아제 무기로 그 기갑여단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유사시에 우리가 너네하고 북한하고 구별 못하고 너네 오폭할 수 있다, 이런 딴지가 들어왔고, 두 번째, 한국방위산업업체에서 딴지가 들어오죠. 우리 뭐 먹고 사냐. 아주 쌍심지를 쳤대요. 결사반대. 앞에 이불 깔고 들어눕는다, 막 이랬대. 그래서 이거는 무산이 됐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T-80U의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알토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이걸 K2 발전에 써먹었고, 그 다음에 BMP-3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수한 성능, 특히 이제 워터제트 같은 거 있죠. 이제 이게 강도하는 그 성능이 우수했대요. 여기서 그래서 이 도하 능력 같은 거를 우리 육군 차기 보병 전투차에 그대로 이식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BMP-3를 보기 전에 우리 국가연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판 브래들리 장갑차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BMP 보고 나서 육군이 얘기했대. 야, BMP만큼 하천 도하 능력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BMP의 그 도하 능력을 그대로 이식했다. 이렇게 됐고. 아무튼 이 T-80U하고 BMP-3가 어떤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면요. 이 매티스-M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말 원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원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계속 포기가 됐었대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유럽제를 검토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럼 러시아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SA-16 이제 이글라 지대공 그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크 대공 미사일 기지 및 보급창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이 이글라 미사일을 운용하면서 우리 군이 경악한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적외선 추적식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 보통 적외선 추적식 지대공 미사일을 딱 발사하면 항공기가 뭘 뿌립니까? 플레어란 걸 뿌리죠. 불꽃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 플레어에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좋았어요. 이걸 보고 경악을 했다. 그래서 차기 국산 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IRCM, 즉 적외선 방해 장비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이 이후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시스템, 한 단계 더 진보된 시스템이죠. DIRCM,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해서 탑재를 결정하게 됐죠. 요 이글라 시스템 때, 이글라 그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아무튼 1차 불공 사업으로 들여왔던 이 4가지 무기 시스템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2차 네. 사업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 이후에 총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줘요. 근데 이 중 4억 달러어치를 1차 불곰 사업으로 이제 상환받았고, 그 다음에 민수용의 36대의 헬기를 받아요. 카모프 32라고 해서. 그 다음에 원자재도 받았어요. 뭐 알루미늄하고 우라늄 같은 거, 용어도 좀 받아요. 근데 이제 미수금이 남아요. 12억 한 4천만 달러가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뭐 이자가 때문에 늘어났. 이자가 있죠. 그렇죠. 이자가 있죠. 이자가 한 10억 달러 돼. 우리 대금이. 야, 이게 이자 무서워. 이자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한 22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미수금이 늘어나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 이게 악순환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 광물 자원을 달라. 이게 왜냐면 현금하고 마찬가지거든. 광물 자원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선 지금 뭐예요? 돈이 없는 입장에서 그나마 캐시카우가 광물 자원이었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선 좋을 리가 없었어요. 또 하나 이때 아주 미묘한 일이 있었다고. 뭐냐면 1차 불곰 사업이 시작한 직후에 국정원 소속 외교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 미묘해졌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더라에 의하면 연이어 스파이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정말 미묘해졌었어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요 때에. 그래서 러시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선심성 외교 정책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러시아 무기를 대량 구입해서 러시아를 달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죠. 그래서 이때 희생양으로 뽑힌 게 누구냐?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왜 해군이 왜 나? 자, 해군의 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해군의 말을 빌려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국방부에서 뭐냐면 킬러급 잠수함 쓰라고 그랬대요.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쓰라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킬러급 잠수함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일단 그럼 전투기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뭐야? 일단 최소한 1개대대 이상 들어야 되잖아. 그럼 16대에서 20대 이상 들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지 운영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도입 비용은 물론이요, 기타 개조, 정비, 유지 비용 합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안 돼. 부결.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IMF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이때 미국 눈치를 봤었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봤었어야 되니까 핵심적인 군사 장비를 들여오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또 하나 지상 무기는 국내 방산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심지를 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IMF 때문에 가뜩이나 고용이 힘든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되냐 막 이런 또 이불 깔고 들어눕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국가기관에서도 반대했다고. 지상 무기를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해군한테 이걸 떠넘긴 거예요. 근데 해군 입장에서는 차기 잠수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도 야, 그 러시아산 들어오면은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도 IMF인데 이런 얘기 없었냐. 근데 조선업만큼은 IMF를 비껴갔다고. 사실 그때. 왜냐면 우리 조선은 워낙 잘 나갔었거든. 그때 IMF하고 상관없이. 근데 또 잠수함은 또 몇 대, 이게 또 잠수함이 또 나름 비싸니까 한 몇 대 들어와도. 그래서 상당한 잠수함 몇 대 들어오면 또 상당한 차관 회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해군이 모든 걸 뒤집어 쓰게 생겼었어요. 킬러급 잠수함을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진짜 해군은 정말 와, 얼마나 기분이 진짜 먹같았겠어요.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까라면 까야 되니까. 그래서 별다른 수 없이 잠수함 전문가 팀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킬러급 잠수함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려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가서 보니까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킬러급이요, 정비나 보급, 특히 안전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게 속속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해군 파견팀이 보니까. 더군다나 때마침 무슨 일이 터졌냐.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크루스코어가 침몰하는 사건이 여기서 생겨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도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기사회생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네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하니까 여기서 러시아도 별말을 못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킬러급 잠수함 도입이 물 건너 가니까 이제 해군 입장에서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독박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똑같이 나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 야,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뭐야? 육해 공군 똑같이 나누자. 이런 결정이 내립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기나긴 회의 끝에 5억 2천만 달러 무기를 그 육해공 3군이 똑같이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나누기로. 이게 바로 2차 불곰 사업이에요. 지휘형 T-86K 전차 2대, 그 다음에 BMP-3 보병 전투차 37대, 그 다음에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156기, 그 다음에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일류신 103 실습기 23대하고 카모프 32A 탐색 구조 헬기 7대. 그러니까 아주 뭐 육해 공군 골고루 있죠. 이렇게 이제 들여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불곰 사업에 도입된 무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